정신노동에는 당분이 필요하다면서 하루 종일 단 것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약국에서 포도당 식품을 팔고 있는데 포장을 들여다보면 어쩐지 그것을 한 입 먹으면 금세 뇌가 생기를 되찾을 듯합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책상에만 붙어있는 수험생이 그 말을 믿고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확실히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포도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중독에 빠질 만큼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집니다. 남아도는 포도당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는 일이 없이 100% 흡수되어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쌓이는 이유는 위급할 때 그것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목숨을 잇기 위함입니다. 포도당이 부족하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 케톤체가 형성됩니다. 뇌는 이 케톤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급할 때가 아니면 포도당 부족 상태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당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서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밝혀낸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의 저자는 마키타 젠지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인데요. 저서로는 탄수화물 제한으로 살 빠지는 레시피,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 사는 사람, 당뇨병엔 밥보다 스테이크를 먹어라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이 많은데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의사나 환자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사회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캔커피나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매일같이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몸에 좋으라고 했던 일이 비만, 노화, 질병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기 일쑤이므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앞서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책을 소개드렸을 때 탄수화물 제한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1단계 2주 진행해 보았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3kg가량이 감량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3끼 식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살도 찌지 않을 수 있는지 하루 3끼 식단과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일상생활에 곧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아침 식사 마지막에 샐러드, 요구르트 다음으로 먹는다. 본래대로라면 아침 식사는 시간을 들여 잔뜩 먹어야 이상적이지만 바쁜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면 점심 전까지 공복이고 그 후 마구 먹어 혈당치가 급상승하게 되므로 무엇이든 먹어둬야 합니다. 밥이나 빵, 면류 같은 탄수화물이 먹고 싶으면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내내 움직일 것이므로 포도당도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루에 한 번은 아무래도 흰쌀밥을 먹고 싶다. 빵이라면 죽고도 못 사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빵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낚시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먹도록 합니다. 다만 그 경우
갑자기 밥이나 빵부터 입에 넣을 것이 아니라 샐러드나 건더기가 듬뿍 든 된장국, 요구르트 등을 먹고 나서 밥이나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키위가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는 금물입니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즉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과일은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소량을 즐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먹는다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당분도 쉽게 소비될 것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되도록 그 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합니다. 귤이라면 하얀 속껍질까지,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키위만 먹어도 하루치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산화 작용이 탁월해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먹는 과일로 애용되는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달고 맛있다고 호평하는 일본의 과일은 그만큼 당도가 높은 점을 명심하고 소량을 섭취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왜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릴까? 일품 요리는 저혈당 상태에 빠뜨립니다. 점심을 먹으면 어김없이 졸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오후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려 했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점심에 탄수화물을 듬뿍 섭취하는 바람에 치솟은 혈당치가 반동으로 훌쩍 떨어져 저혈당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소고기 덮밥이나 라면 같은 일품 요리입니다. 우동, 메밀국수, 파스타, 카레라이스, 초밥 같은 요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반찬이나 곁들이는 음식이 없는 일품 요리는 대부분 밥이나 면류이며 탄수화물이 주된 성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오직 요리만을 먹으니 결과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게 됩니다. 다량의 탄수화물을 금방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참고로 카레라이스는 카레가루에도 밀가루가 쓰여 탄수화물이 가득합니다. 초밥은 밥에 설탕까지 뿌립니다. 평소 탄수화물을 피하고 특히 일에 집중하고 싶을 때일수록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잘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잠을 제대로 잤는데도 낮에 졸린다면 탄수화물의 과식이 원인일지 모릅니다. 직원 식당에서 한 끼를 먹건 외식을 하건 점심 식사는 반찬이 딸린 정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덮밥 같은 일품 요리는 피합니다. 꼭 밥과 국이 있는 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당에서도 곁들이나 샐러드가 딸려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면 눈앞의 접시를 훑어보고 일단 채소류부터 먹습니다. 다음으로 육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 중심의 반찬을 먹고 밥이나 빵은 맨 마지막으로 돌립니다. 가능하면 음식을 남기며 남기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밥은 밥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먹는 것이 성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점심을 일품 요리로 뚝딱 해치웠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점심을 먹게 되면 체중이 빠지고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속는 셈 치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점심을 먹고 나서 20분간 걷습니다. 식후의 휴식은 살찌는 지름길입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이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10분, 그것을 천천히 씹어 30분 동안 먹는다면 남은 시간은 2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처를 걸어도 좋고 회사로 돌아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화를 위해 식후에는 느긋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움직이지 않고 쉰다면 씨름 선수처럼 점점 살이 찌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고 다이어트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녁은 반찬을 중심으로 먹습니다. 탄수화물 없이 저녁 먹는 방법. 살찐 사람은 대부분 밤에 탄수화물을 잔뜩 먹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은 밥이나 빵, 면류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합니다. 탄수화물 없이 저녁 먹기는 술꾼이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술집에서 닭꼬치구이나 회, 냉두부, 푸콩, 견과 등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곁들여 와인이나 소주를 마시면 그만입니다. 맥주와 청주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증류주나 쌉쌀한 맛의 화이트 와인,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드 와인으로 바꿉니다. 안주에 채소가 있으면 더욱 좋으며 뿌리 채소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선술집뿐 아니라 프랑스 식당이나 이탈리아 식당, 중국 식당도 괜찮습니다. 육류나 생선, 잎줄기 채소를 사용한 음식이라면 뭐든 먹고 와인이나 증류수를 마시고 밥, 빵, 면류는 남기면 됩니다. 이처럼 나는 술을 권장하는 편이지만 술자리가 파할 무렵 생각나는 해장라면은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취하면 그만 긴장이 풀려 따끈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먹는 라면은 확실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만족하더라도 어김없이 살이 찌고 염분이 많은 탓에 혈압도 올라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위도 부대끼니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느라 기울였던 노력을 한순간에 허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골 같은 냄비 요리를 먹은 후에는 남은 국물로 우동을 먹거나 죽을 끓여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냄비 요리는 채소나 두부 같은 재료를 많이 먹을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만 탄수화물은 금물입니다. 이런 저녁 식단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면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카레라이스 같은 음식이 식단에 오르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탄수화물을 뺀 식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초보자라면 냄비 요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그마한 냄비를 준비하고 거기에 육류나 생선, 두부, 채소를 넣는 정도의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소화 흡수에는 4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먹은 것이 완전히 소화 흡수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잘게 부서져 소화효소와 섞인 음식물은 위로 보내집니다. pH 1.5의 강산성 위액이 1회 식사에 500cc 정도 분비되어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2시간 이상, 육류와 생선은 3시간 이상에 걸쳐 조금씩 소화시킵니다. 그 후 십이지장에서 알칼리성 최액과 섞여 중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되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저녁을 먹자마자 잠을 자면 소화불량이 되어 다음날 아침 위 부근이 묵직하니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이 쌓여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잠들기 전 4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평균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은 2시간에서 3시간, 살코기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고기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어떻게 하면 될지 힌트 얻으셨나요? 정리해보면 탄수화물은 제한하되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먹는다.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 먹지 않는다. 아침에 먹기 좋은 과일로는 키위와 블루베리다. 당도 높은 바나나는 피한다. 점심으로 일품 요리보다는 반찬과 함께 나오는 식단으로 한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 곧바로 걷는다. 저녁은 탄수화물은 최대 먹지 말고 반찬 위주로 먹는다. 술자리를 간다면 고기류와 채소, 그리고 소주와 와인 등이 좋다. 맥주와 청주는 피한다. 잠들기 전 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3가지로 요약하면 1. 탄수화물은 아침 식사로만 소량 먹는다. 2. 점심은 일품 요리보다 반찬과 함께 먹고 식사 후 곧바로 20분 걷는다. 3. 저녁은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반찬 위주로 먹는다. 술은 소주와 와인이 좋다. 미소님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식사 루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